살아가는 일이 허전하고 등이 시릴 때 그것을 위안해 주... 지칠 줄 모르는 도전과 음악에 대한 열정으로 이 세상과 맞서며 싸워나가는 우리들에게 꿈과 희망과 용기를 주는 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 조용필. 이에 우리는 그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필에 살고 필에 죽고 필생필사 그 10번째 방송을 시작합니다. 필에 살고 필에 죽고 필생필사. 자, 우리 방송 함께 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자, 우리 멀리 해외에서도 우리 용필 형님 오빠에 대한 그리움을 우리 필생필사를 또 들으시면서 달래시는 재외동포 여러분, 이야, 좋다. 자, 필생필사 10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자, 우리 필생필사 자, 우리 진행자들 함께 해주셨습니다. 자, 임코치님, 쉐이님, 자, 우리 임코치, 자, 네. 우리 어떻게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지난 한 주 날씨가 무척 더웠는데요. 네. 뭐 항상 그렇듯이 지난주도 네네. 아무 일 없이 무사히 잘 지냈습니다. 아, 저희가 그 되돌아보니까 3월 27일 예, 예. 제 1회 방송을 시작했는데요. 그래요? 아, 네. 예, 예. 오늘 벌써 10회 방송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네. 아, 벌써. 예, 예. 두 자릿수예요. 아, 이거 뭐 아홉수도 무사히 넘긴 것 같습니다. 멘트 그런가요? 좋다. 오늘 아, 6집 앨범 아홉수. 예, 기대하겠습니다. 좋아요. 아, 네. 좋아요. 자, 아, 박수 한번. 네. 예. 자, 우리 쉐이님 네네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니, 요번 주는 이상하게 좀 마음이 좀 가라앉고 네. 길거리에 떨어진 담배꽁초만 봐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고 아, 그래요. 예, 좀 우울하고 네. 왠지 네. 뭐 무슨 특별한 일이 있는 건 네. 아닌데 왠지 좀 우울하고 자꾸 뭔가를 생각하게 되고 아, 이게 나뭇잎 하나 떨어져서 뒹구는 걸 봐도 이렇게 눈물이 날라 그러죠. 그런가요? 지갑이 많이 비었나요? 아니, 그렇죠. 그렇죠. 그럼 가을 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아, 그러게요. 아니, 이제 좀 우울하고 네. 이러다가 이게 우울증이 오는 게 아닌가. 네. 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큰일 났네요. 이 더운 날씨에. 예, 그래서 이렇게 우리 또 용필이 형님 또 노래를 들으면 힐링이 되니까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하면서 한번 그렇습니다. 예. 이겨보려고 합니다. 아유, 그렇습니다. 예. 우리 용필이 형님의 이제 얘기와 어제 이제 오늘 그리고 네. 내일에 대해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면서 예. 우리 저희들도 그렇고 우리 방송 들어주시는 청취자 여러분들도 네. 힐링이 이렇게 좀 되시는 음. 이런 시간이 되셨으면 한다. 이제 이렇게 다시 한번 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지난 아니, 저는 뭐 네. 박수 한번 안 보내주시고. 아, 그렇습니다. 나 예. 지금 자, 우울하다니까. 자, 파이팅 하시고요. 우울하다니까. 네, 좋습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 그 3주 만에 9회 방송을 이제 1부와 2부로 나눠서 업로드를 했는데 아, 이게 업로드가 조금 지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예, 예. 아, 우리 저기 청취자분들 이제는 좀 애청자분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이제 그렇습니다.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건데 네. 잊지 않고 이렇게 또 기다려 주시고 뭐 반갑다 예. 이렇게 해서 저희가 하여튼 최대한 좀 부지런히 녹음을 하고 또 편집을 해서 9회 방송을 일단 유튜브에까지 예. 일단 올렸고 유튜브에도 이제 유튜브는 점점 하여튼 계속 그 접속 그 예. 조회수가 계속 이제 일단 증가하는 추세고. 제가 얼핏 한번 계산을 해봤는데 네네. 지금 누적 조회수가 한 10,000회 아, 육박을 그래요? 하더만요. 네네. 예, 예. 대단합니다. 예. 예. 그래서 지난주에도 일단은 뭐 어김없이 우리 그 댓글 이렇게 달아주시는 분들이 또 계시는데 정말 예. 반갑다. 예. 뭐 이렇게 조금 더 늦어질 줄 알았는데 시간 없다고 하더니 야. 언제 이렇게 또 올렸느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선희와 희한님, 여처음처럼님, 그 다음에 이제 퀸리라고 네. 하시는 분, 아, 우리 청취자분 대단히 하여튼 예.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저희가 하여튼 더욱더 알차고 재밌는 방송 좀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최선을 하여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지난 또 시간에 저희가 이제 뭐 방송 때마다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그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을 해주시는 분들이 접속 그 국가들이 있는데 네. 이제 상위 제가 다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상위 국가가 있는데 상위 국가 5위 안에 불가리아가 또 들어갔어요. 아하. 불가리아?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또 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아하. 대단합니다. 예. 우리 저기 임 코치는 그 불가리아 혹시 수도가 어딘지 알아요? 불가리아 수도. 예. 불가리아요. 예. 제가 다른 나라는 다 가봤는데 이 그래요? 나라만 제가 안 가봤네요. 알겠습니다. 예. 예. 너무 죄송합니다. 어려운 걸 좀 물어봤다. 이제 이렇게 그렇죠. 예. 죄송합니다. 예. 소피아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죠. 예. 야, 왜 그러세요? 조금 준비 좀 됐다 이거죠? 죄송합니다. 예. 그럼 규리 파파니. 네. 터키의 수도가 어딥니까? 터키? 이스탄불 아닌가요? 웃기지 마세요. 아닌가요? 아닙니다. 뭐죠? 그건 제1의 도시죠. 맞습니다. 제일 그런가요? 큰 도시가 이스탄불이고 예, 예. 수도는 앙카라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그런가요? 예. 그래도 이제 미천이 드러나는 거죠. 이제 준비된 것만 저희도 이제 대답을 할 수 있다. 저랑 이렇게 뭐 이제 별 비슷하네요. 예. 준비된 예. 것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불가리아 말고 그러면. 불가리아가 일단은 눈에 가장 띄어요. 이제 물론 그 밑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네네. 유럽 쪽이 또 특히나 굉장히 많아요. 오스트레일리아는 아직도 이제 랭크를 하고 있고 네네. 상위 5위 안에 이제 들어 있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요것도 저희가 좀 눈여겨 이렇게 볼 만한. 그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제가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도 네네. 우리 재외동포 여러분을 또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드리는 게 혹시 그 남미 쪽은 없나요? 남미 쪽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뭐 파라과이나 이제 우루과이 나타나겠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월드컵이나 아마 올해 올림픽이 있으니까. 예. 브라질 올림픽이 그렇습니다. 있으니까 올림픽을 시작하면은 또 모르죠. 근데 그러고 보면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진짜 세계 곳곳에 흩어져서 살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용필형님의 팬들이 또 그렇게 곳곳에 또 국내 우리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정말 곳곳에 네. 전혀 생각지 못한 곳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이 또 본격적으로 이게 또 장마철이 이게 또 온다고 이제 하는데 아무튼 우리 저기 인코치님이나 우리 쉐이님도 그러고 저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비 피해 없도록 좀 준비를 이렇게 좀 하셔야. 사실은 근데 옛날보다는 이 장마라는 게 사실 이렇게 비가 많이 오거나 사실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습니다. 옛날에 정말 많이 왔습니다. 네, 비.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늘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자, 우리 용필 형님 이제 제 6집을 오늘 이제 들어가 보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벌써 하겠습니다. 6집이 됐나요? 어느덧 네. 6집이에요. 대단하네. 요 6집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 네네. 조금 그 중간자적인 이런 중간적인 네네네. 그 시점에 위치하는 이런 앨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조금 이 앨범에 참여했던 작사가나 작곡가들의 이런 거에 비해서는 네. 사실 이제 좀 대중적으로 예.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조금 인기를 좀 얻지는 못했다. 네. 그런 좀 게 있죠. 사실은. 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일단은 그 6집의 그 타이틀을 보면 네. 바람과 갈 때, 그대 눈물이 마를 때, 네. 눈물의 파티 이제 이렇게 세 곡이 그렇군요. 일단은 대표곡으로 일단은 네. 나와 있는 거죠. 예. 6집은 일단 네. 조용필 형님의 창작이나 작품에 대한 창작은 휴식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대작곡가들의 곡으로 네네. 앨범을 채우고 당신께서는 이제 조금 이제 7집으로 이어지는 최고의 그렇습니다. 명반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렇습니다. 이제 작품은 쉬시고 이제 활동은 계속 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고 예. 그 징검다리 앨범이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그렇게 같아요. 우리 저기 청취자분들도 물론 잘 아시겠지만 네네. 그런 의미에서 좀 일단은 좀 감안을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6집으로 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게 6집이 네네. 1984년 2월 달에 이제 이게 그렇습니다. 발매가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예. 요거에 사실 이제 가장 큰 그 의의다. 이렇게 본다면은 대한민국 최초 디지털 녹음 방식으로 이제 예. 녹음을 했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맞습니다. 이제 아날로그 방식을 그렇죠. 채택을 했던 건데 네네. 그 대한민국 최초로 이제 디지털 녹음 방식을 채택을 했다. 그렇죠. 이 지구 레코드에서도 이제 그 디지털 물론
시대가 이제 오고 있는데 네. 예, 이 용필 형님 6집에 처음으로 그렇죠. 이 시도를 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일단 의의를 우리가 이제 찾을 수 있지 않나 네. 이렇게 봐요. 이게 이제 디지털 녹음 방식이 최초의 디지털 녹음 방식인데 네. 이 원래는 이제 디지털 녹음을 하면 그게 떠오르는 게 CD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컴팩트 디스크. 근데 지구에서 CD 발매 계획이 계획이 있었어요. 있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네네네. 뭐 발매 실행은 안 됐습니다. 네. 예,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 당시에 만약에 CD로 사실 나왔으면 굉장히 이 또 한 번의 그 그렇죠. 이슈가 이렇게 충분히 될 만한 네. 그리고 대한민국 최초 CD 음반이 되는 거예요. 이 맞습니다. 6집이. 예. 그렇죠. 예. 근데 일단은 계획까지만 있었고 일단 실행에 옮겨지지는 못했다. 네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 디지털 녹음 자체가 아직까지는 국내에서 이게 네네. 보편화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녹음 자체를 일단 일본에 가서 예, 예, 녹음을 한다. 여기서 이제 물론 마스터링을 떠서 그렇죠. 이 디지털 작업은 일본에 가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물론 위대한 탄생 멤버들도 있지만 일본에 또 그렇죠. 유수한 이런 연주자들도 그렇습니다. 합세를 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당시에 이제 CBS 소니 그렇습니다. 거기 이제 지구 레코드사하고 이제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었죠. 업무 제휴가 이제 돼 있는 거죠. 시나노 마치 스튜디오인가요? 그렇죠. 근데 거기 가서 거기서 이제 이제 녹음을 뭐 하신 거죠. 열흘인가요? 뭐 네. 9일인가 뭐 그렇게 이제 녹음을 했다. 그러니까 이 얼마나 이제 이게 의의가 있었으면은 그 가사집 뒤에 네. 설명을 장황하게 해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제 그 당시 사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그렇죠. 근데 이제 포인트만 말씀을 드리면 이 디지털 방식으로 녹음을 했다 이런 거는 기계 소음을 제거를 했다. 이제 이렇게 그냥 쉽게 네. 우리 청취자분들이 알아두시면 이제 네.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의 6집의 일단 의의가 그 대한민국 최초의 디지털 녹음 방식이다. 이제 요렇게 우리가 예.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 사진도 물론 이때도 좋아요. 지금 이제 생각나는 게 LP 안에 보면은 이제 그 속지죠. 속지, 예. 속지인데 거기 이제 브로마이드 큰 사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용필 형님이 주스를 마시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쳐다보면서 주스 딱- 잔 이렇게 예, 예, 예. 응? 주스 맞나요? 주스 맞습니다. 소주를 탔는지 모르겠는데 뭔 주스인가요? 술을 섞었겠냐고 거기다가 델몬트나 뭐 이런 거겠지. 뭐. 알겠습니다. 뭐 이제 레모네이드나 이게 이런 다 거 이제 항상 좀 의심이 많고 우리 인꽃을 그렇습니다. 보면 예. 좀 그래요. 아니 의심이 아니라 예. 의심도 궁금 이제 워낙 합리적으로 워낙 그 술을 좋아하셔서. 아니 저기 네, 우리 그 슈에님께서 네네. 아시는 게 많으시니까 아, 예. 그래서 여쭤보는 그 겁니다. 이곳은 별 이제 말씀을 의심도 이제 조금 더 기분 합리적으로, 나쁘신가요? 아니 아닙니다. 의심도 이제 조금 더 합리적으로 이렇게 해줄 수 알겠습니다. 있겠나 이런 바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자 A면 저희가 이제 첫 번째 곡으로 들어가 보면 네네. 바람과 갈대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바람과 이용일 작사, 이봉조 작곡 이렇게 네. 여기서 나옵니다. 예, 예. 여기서 사실 그 이용일 선생님에 대한 이런 정보가 거의 없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제 작사는 일단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이렇다 치고 네네. 이봉조 선생님의 곡을 여기서 어떻게 이게 또 나오나요? 굉장히 의외라고 또볼 수도 굉장히 있는 거고. 유명하죠.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6집은 이 우리나라의 대작곡가들의 곡을 엄청 받았어요. 네. 네네. 그중에 이제 지금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이봉조 선생님. 네. 아주 그냥 한국 최고의 색스폰 연주자 겸 작곡가. 뭐 우리 저기 또 그 저기잖아요. 현미 누님. 남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냥 쉽게 아실 수 있는 거 밤안개, 그렇습니다. 맨발의 청춘, 떠날 때는 말없이, 뭐 안개, 뭐 이런 거. 그렇죠. 네. 뭐 김추자 씨 무인도도 그렇습니다. 있고 예. 뭐 꽃밭에서 엄청납니다. 뭐 정훈이 씨. 네. 근데 이제 사실 그런 거보다 저도 물론 이분이 이제 작곡하신 거를 네네. 물론 그런 곡들도 좋지만 이 색소폰 연주곡 예, 예. 좋아요. 아 근데 그러면 이분하고 요 이봉조 선생님 다음이 어떻게 그 기록윤 선생님이라고 그럼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동시대를 이렇게 동시대죠. 같이 이제 예, 동시대. 기록윤 선생님도 그쪽에 좀 예. 조예가 깊으신 거 아 아니에요? 그럼요. 우리 기록윤 선생님은 또 저기 혜은이 누나라.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해티김 해운하죠. 예. 혜은이 예. 혜은이 누님. 이렇게 해서 이제 이봉조 작곡 이렇게 해서 바람과 갈대가. 근데 이제 이봉조 선생님이 이제 현미 씨의 남편으로도 유명하고 하지만은 예. 현미 누님이 본처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예, 원래 이제 전부인이 계셨고 그렇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현미 씨랑은 이제 재혼을 하신 거고. 그렇습니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예. 근데 그래서 이 이제, 곡을 잠깐 뭐 좀 살펴보죠. 뭐. 네네네. 확실히 이제 색스폰 주자답게 네. 이 바람과 갈대 이 전주에 네. 이 색스폰으로 전주를 하셨어요.
좋아요. 좋아요. 네. 아주 고급스러운 성인 취향의 곡이고 네. 이 갈대를 여자로 표현한 거야. 네. 여자. 그리고 이제 이 가사는 간결해요. 이 간결한 가사에 용필형님의 가창력이 합쳐져 가지고 아주 애절해져요. 네. 아주 애절함이 아주 배가 됩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아주 너무 좋은 곡이에요. 아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또 사실은 그 앨범 자켓에도 나와 있지만 타이틀곡으로 또 네네. 선정을 하는 데는 네. 그만한 또 이유가 있지 않나. 아, 그럼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예, 아 바람과 갈 때 이봉조 선생님 곡이 여기서 그렇습니다. 나오게 됩니다. 참. 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이제 두 번째 곡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대 눈물이 마를 때 네. 박건호 작사 이범희 작곡. 예, 예. 자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우리 박건호 선생님은 이제 앞에서도 네. 잠깐 그 이제 뭐 단발머리라든지 이렇게 언급이 됐는데 박건호 작사 이범희 작곡이 요게 이제 거의 콤비식으로 그 당시에 콤비죠. 굉장한 이런 예, 곡들이 콤비죠. 예, 그럼요.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럼요. 이범희 이제 이 박건호 선생님을 여기서 저희가 이제 잠깐 또 이렇게 보면은 뭐 작사가 시인 뭐 시도 쓰시고 뭐 네네네. 저기 뭐 수필집 이런 것도 이제 내시고 그러는데 안타깝게도 2007년도에 네네. 타계를 또 하시고 어디 뭐 서울 어디 가면 박건호 공원인가요? 아, 그런, 그래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던데. 근데 그럴만 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볼 때도 예, 예. 굉장한 곡들이 이제 또 많고 네, 그 네네. 아마 이 제가 이제 이 자료를 잠깐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72년도에 네네. 박인희의 그 모닥불 가사를 쓰면서 이렇게 아. 작사가로 데뷔를 했다. 아, 우리 그래요? 모닥불 아시잖아요, 모닥불.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그걸 캠프파이어 가면 다 그렇습니다. 부르는 거 아니에요? 거의 뭐 고정이죠. 요즘도 부르나? 캠프파이어를 하나요? 요즘에 그러게. 모르겠어요. 그 뭐 화재 뭐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때는 꼭 했는데. 아그 예. 초등학교 이 옥상에서 나무 위에서 이렇게 쭉 철사 타고 쭉 떨어져 내려와갖고 예. 그 아, 뭐라 그래요? 예, 예, 예. 그 이렇게 나무를 쌓아놓은 그 단에 딱 떨어지면은 깡통이 딱 떨어지면은 확 올라가잖아요. 네. 우리 파파님 보이스카우트 하셨었구나. 보이스카우트 했었고 우리 또 교회 수련회 가면은 집이 좀 살았네. 했었어요. 근데 뭐 저번 주에는 그렇게 좀 가난한 척하고 그거는 그거고 불우한 척하고 힘들어요. 그랬네. 네. 왔다 갔다 하시네요. 아, 힘들었어요. 네. 굴곡이. 그래서 이 박건호 선생님이 단발머리 예? 모나리자. 예,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물론 이제 그 다음에도 있는데 네네. 다른 가수들 곡을 이제 대표곡을 잠깐 또 살펴보면 잊혀진 계절, 네. 아 대한민국, 아. 빙글빙글, 슬픈 인연 알겠습니다. 뭐 등등 예. 이렇게 하여튼 여러 곡들을 작사를 이제 해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네. 꼭 근데 보면은 이제 이범희 선생님이 나오는데 예. 박건호 작사 이범희 작곡으로 대부분 가죠. 예. 예. 완전 콤비입니다. 콤비죠.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 그래서 뭐 히트곡 제조기다. 아, 요, 예, 요 예, 두 분이 예. 요렇게 이제 그리고 이범희 저기가 되는 선생님 거예요. 작곡을 보면은 이제 용필형님 뭐 프리마돈나, 아. 들꽃, 뭐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눈물의 파티도 이범희 선생님. 그렇습니다. 곡이고. 예. 그리고 저것도 있더라고요. 그 전영록 씨의 종이야. 종이야. 음. 그 굉장히 많아요. 이범희 네. 선생님이 네. 이제 저도 이게 잠깐 이렇게 말해 뭐 임병수의 약속아지 약속. 아, 예, 그러니까 예. 제가 이제 요거를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요 곡들을 들으면서 이 당시를 좀 다시 한번 아, 잠깐 예, 그렇습니다. 회상을 해보자. 우리 예, 또 예. 셰이님 말씀하셨듯이 종이약. 아, 네. 종이약 좋아요. 천번을 그죠? 적어야만 그죠? 그렇죠. 예, 그렇죠. 단어를 알고 사랑을 알고. 아, 우리 그렇습니다. 영록이 형. 종이약 접어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많이 이제 받는 입장이었다. 저도 이렇게 좀 말씀드려요. 접는 것보단 많이 받았죠. 그렇습니다. 예. 더 이상 뭐 길게. 확인할 수가 있어야죠. 뭐. 그다음에 이제 고독 우리 백호 형님 최백호 형님 고독 우리 아, 윤신혜 고독. 누나 공부합시다. 아 아, 뭐 히트곡 제조기, 제조기, 제조기. 혜은이의 독배, 독배 우리 저기 민혜경. 미경이 누나 예. 아까 이제 저기 어느 소녀의 사랑 이야기 예, 예, 미경이 그렇습니다. 누나 예. 그다음에 박미경 누나 아. 민들레 올시대요. 아하. 아, 그것도 이범미 선생님. 그다음에 저기 그 이정석 첫눈이 온다고 아하. 뭐 이런 것들 첫눈이 그거 온다고요. 엄청나요 거기. 예. 아니 첫눈이 온다고요가 이범희 선생님 작곡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제 그렇게 일단은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저도 약간 의아한 게 이정석 예, 예. 형이 네네. 대학 가요제를 나와서 한 거잖아요. 근데 대학 가요제 기존 작곡가의 곡을 받아서 나온 거야? 그건 대학가요제라는 게 이게 약간 아마추어들이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요거는 아마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이게 해봐야 되지 않느냐. 첫눈이 온다고요가 이범희 선생님의 작곡이면 이 만들어져서 나왔다는 건데. 그렇습니다. 예. 그건 좀 그러니까 문제가 저도 있겠네요. 이렇게 요거를 자료를 보면서 야 이게 이 첫눈이 온다고요가 대학 가요제 예. 대상 곡인가 그런데 네네. 이범희 선생님이 이거를 작곡을 했나? 요건 자료를 한번 네. 우리가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네. 이게 이제 요 전해
예, 예. 83년도에 이 KBS FM의 과요광장이라는 프로그램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는데 네네. 거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올해 히트곡 뭐 100, 100 뭐 이렇게 100 네. 꼭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무려 77곡이 이범희 선생님이 곡이었다. 대단하시네요. 이런 에피소드도 있어요. 네. 아 엄청나요. 대단하네요. 그래 거기에 이제 하여튼 박건호 작사 이범희 작곡하면은 일단은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물론 말씀드렸지만 그 잊혀진 계절 있죠. 예예. 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히트곡 제조가들을 붙여서 이 곡에 네네. 붙여서 이제 만들지 않았나? 사실은 이런 합리적인 좀 추론도 좀 가능하지 않느냐? 네. 그렇게 네. 띄우기 위해서 아하. 최고의 작사 작곡가들을 붙였다. 이렇게 해서 좀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곡이 아니냐라는 네. 개인적인 일단 생각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네. 곡 자체는 어떤가요?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인데 이 네. 곡은 이제 메이저예요. 아. 메이저 장조라 그러죠. 우리 네네. 음악 배울 때는 네. 메이저 곡임에도 불구하고 용필형님의 이 보컬이 더해져서 이게 굉장히 슬프게 들려요. 그렇습니다. 원래 애절하다고 해야 되나? 예. 원래 네. 메이저 곡은 원래 밝은 쪽에 쓰는 그렇습니다. 이제 스케일인데 네. 원래 이제 용필형님의 목소리가 좀 이렇게 슬픈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눈물샘을 자극하게 그렇습니다. 되는 아주 특유의 슬픈 곡이에요. 굉장히 네네. 수작이다. 이렇게 또 봐요.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도 네네. 좋아하는 노래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사랑하는 이와 이별 뒤 후회하는 이 전형적인 사랑, 이별송이에요. 네. 전형적인 이별송입니다. 가사들이 항상 이제 주로 예, 예. 사랑, 네. 이별,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이게 주 소재가 되는 거니까.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그대 눈물이 마를 때를 두 번째 곡으로 하고 네네. 저희가 이제 세 번째 곡으로 가게 되는데 네네. 가랑비가 나옵니다. 가랑비.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들어보셨나? 그 손석구 작사, 손석구 작곡. 예, 그렇습니다. 이제 원로 예. 작사가 겸 네네. 작곡가다. 손석구 선생님이 어르신이다 이제 이렇게 이분이 이 때가 60대예요. 지금 90이 넘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세는 나이로 아마 97인가 그래요. 아직 생존해 계십니다. 선수를 누리고 계시다. 이제 이렇게 일단 보는 거고. 우리나라의 대중가요의 아주 역사죠, 역사.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이제 손석구 선생님. 예, 손석구 선생님 보면 좀 노란 샤스의 사나이, 네. 뭐 이별의 종착역, 뭐 청실홍실, 아, 뭐 가슴 아프게, 좋아요. 우리 네. 애인은 올드미스, 그렇습니다. 뭐 이런 곡이 있고 또 충격적인 게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음에 또 8집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사랑의 망가 작곡가가 사랑의 망가 8집에 사랑의 망가. 네. 그러니까 가랑비를 작곡할 때가 이미 60대 중반이세요. 네. 아주 그때도 원로 작곡가였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굉장한 분이다 이제 이렇게 저희가 예. 보는 거예요. 이 가랑비 자체도 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어떻게 조금 뭐 장르 자체를 굳이 이제 나누자면 이게 전형적인 슬로우 템포의 그냥 스탠다드예요. 어덜트? 예. 어덜트 뭐 컨템포러리 성인 예, 그렇습니다. 성인가요? 예. 그러니까 트로트나 이런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그냥 그렇죠. 슬로우 템포의 가요. 그렇습니다. 예, 그냥 예. 뭐 스탠다드 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6집의 아주 숨은 보석 같은 곡이에요. 정말 너무 노래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이제 앨범 탐구를 하면서 저도 새롭게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이 손석구 선생님이 이 작사 작곡을 이제 같이 한 건데 아주 가사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습니다. 명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따로 좀 적어왔어요. 네. 이 명가사 이 가사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사랑은 뜨겁다가도 시들면 얼음보다 더 차. 가랑비의 이 네네. 가사 중 하나다. 예. 슬픈 사랑이여 아픈 이 마음 우느냐 너 두고 가랑비 내 마음 같이. 가사가 정말 시예요, 시. 한편의 시다. 네네. 시를 우리가 듣는다. 이제 이렇게 네네. 보는 거예요. 정말 대곡이에요. 예. 우리 그 청취자분들께서도 이제 물론 이제 6집에 조금 생소하신 이런 물론 곡들이 쭉 이렇게 배치가 돼 있는데 하여튼 요번 또 기회를 통해서 그럼요. 다시 한 번씩 이렇게 좀 들어보시는 계기가 좀 됐으면 한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마 다 생소하실 거예요. 6집에 있는 곡들은. 그러니까 대표곡들 말고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이 좋은 곡들이 굉장히 많다. 예, 예.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가랑비를 세 번째로 A면 세 번째로 두고 저희가 네 번째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눈물의 파티가 나옵니다. 6집 최고의 히트곡이죠. 그렇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것도 박건호 작사, 이범희 작곡이다. 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곡이고, 눈물의 파티. 예, 명곡이죠. 명곡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도 6집 중에서는 가장 좀 실험적인 그렇습니다. 이런 곡이 아닌가. 물론 용필 형님이 직접 작곡을 안 하셔도 네, 예. 안 하셨어도 가장 좀 실험적인 이런 그렇습니다. 예. 부류에 속하는 이 곡이 아닌가. 아, 눈물의 파티가 엄청납니다. 예. 이 눈물의 파티를 보면 이제 뭐 보통 음악 평론가들이나 음악의 조예가 깊으신 분들은 뭐 일렉트로닉이니 뭐 뉴웨이브니 네, 이런 뭐 네. 장르를 뭐 설정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 뭐 개인적인 견해로는 약간의 유로 팝하고 네. 이제 펑키가 약간 섞인 그렇습니다. 장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예. 그리고 이제 좀 보컬이 기존의 5집까지 저 썼던 보컬 창법하고 약간 좀 달라요. 그래서 이 강력한 보컬이나 이 쥐어짜는 창법이 아니라 아주 가볍고 가볍게, 아주 예. 절제된 창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볍게 그렇습니다. 예. 예, 예. 아주 아. 이게 전형적인 밴드곡이죠. 그렇습니다. 예, 예. 아, 너무 좋아요. 코러스도 인상 깊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눈물의 파티. 예, 예, 예. 특히 이 그 라이브에서 네, 예. 들을 때 예, 그 예. 코러스라든지 네, 이런 그렇습니다. 합치가 되는 게 아주 좋아요. 그래서 이게 이 곡이 향후에 네네. 이 베스트 앨범이 새로 나올 때 또 네네. 편곡을 또 새로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그 쉐이님 말씀하셨듯이 오히려 그쪽으로 유로팝이라든지 이런 분위기로 더 갔다. 예, 예. 그때는 이거 노래가 참 세련됐어요. 세련됐죠. 아, 굉장히 아주 세련됐죠. 예, 예. 고급스러워요. 예,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 눈물의 파티는 이 감상용으로 우리 감상용이고 이제 듣기에는 참 좋아요. 예. 근데 이 노래 이제 노래방에서 부르잖아요. 무지하게 썰렁해요. 썰렁하게 돼요. 우리가 부르면. 그렇습니다. 예, 예. 그렇죠. 쉽사리 불렀다가 아주 좌절하기 딱 좋은 곡이 그렇습니다. 눈물의 이 파티. 눈물의 예. 파티는 감상용으로 감상용으로 절대 부르지 마라. 들어주십사. 예, 예, 예. 부르면 무지하게 좌절합니다. 예, 예. 애인에게 이제 예. 피해가 갈 수 있다. 예, 예. 내가 부르면 왜 이런 맛이 안 나지? 이렇게 되죠. 뭐 이렇게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그 저도 이제 아까 우리 저기 10번째 방송 그 오프닝에도 저희가 그 눈물의 파티를 잠깐 이제 들려드렸지만 이 90년 그 추억 속의 제외 공연에서 예. 정말 쇼킹했어요. 네, 맞습니다. 이때도 예. 추억 속에. 사운드 자체가 이제 그때 예, 예. 저희가 이제 계속 뭐 이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그 괜찮아요 그 일본 밴드가 또 그 네, 공연 그렇죠. 그 세션을 다 담당을 했던 건데 그렇죠. 사운드 정말 좋았어요. 근데 이 눈물의 파티가 네. 90년대까지는 꼭 레파토리에 들어갔어요. 공연 레파토리에. 네. 근데 2000년 이후부터는 레파토리에서 쏙 빠졌어요. 그 듣기가 어렵습니다. 고정 레파토리에서 이제 빠지고 예, 빠졌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술 전당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술의 전당이나 이런 데서나 들을 수가 예, 있고 그때 기억납니다. 일반 뭐 공연에서는 전혀 레파토리를 쓰지를 않아요. 그렇습니다. 좀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예, 예. 여기서 잠깐 그 94년도 네네. 해운대 공연 중에서 예, 예. 우리 눈물의 파티를 잠시만 아,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새록새록하네요. 함성이 그냥 아주 이태윤 씨의 아주 화려한 베이스죠. 파티가 시작될 때 나는 너를 보고 말해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아, 눈물의 파티. 이 가사나 사실 이 자체는 굉장히 좀 뭐 밝다기보다는 그렇죠. 조금 뭐 애절하고 좀 이런 분위기가 있는데 네, 맞습니다. 멜로디 자체는 어깨를 들썩이게 하는 이런 곡이다. 이거 나이트클럽에서 이런 거 나오면 아, 춤춰야죠.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향후에 그런 조금 더 좀 업이 된 사운드라든지 이런 걸로 네. 해서 이제 재편곡이 돼서 베스트 앨범에도 이제 다시 실리게 되고 공연장에서도 그렇죠. 뭐 매번은 아니지만 거의 진짜 드물게 네네. 눈물의 파티 이제 다시 한번 또 들을 수 있는 우리가 기회가 있었으면 근데 좋겠다. 이게 한두 곡이래야지 이제. 그렇습니다. 다시 아, 듣고 싶은 곡이 너무 많아요 지금. 너무 많아요. 예. 그, 안타깝습니다. 이 눈물의 파티도 그래서 이제 뭐 가요 톱10이라든지 네. 이런 데는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5주씩 했죠. 저기 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실 이 곡도 지금 네네. 물론 이 타이틀에 눈물의 파티라고 나오긴 하지만 네 번째 이렇게 자리를 하고 있어요. 예, 이 그렇습니다. 곡도. 예. 자, 그래서 이제 다음에 네 번째 곡으로 저희가 눈물의 파티를 뒤로 하고 네. 다섯 번째 곡으로 이제 나오는 게 내 입술의 그대 눈물. 그리고 이제 정욱 작사, 정풍성 작곡. 예, 예. 여러분들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작사 작곡가의 이름을 들으면 그 그렇죠. 대충 이 곡의 그 그렇죠. 장르가 그렇죠. 이제 연상이 이제 된다. 예, 예.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규리파파님 말씀하셨지만 벌써 이제 정욱, 정풍성 이러면 이제 그렇습니다. 우리 이제 애청자들은 다 알죠. 이제 그렇습니다. 헷갈리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게 지식을 배우는 방송. 그렇습니다. 예. 예. 지식을 심- 배우고 공유하는 방송. 그리고 딱 보면은 두뇌 발달에 좋은 방송. 그렇습니다. 예. 지난주에도 또 끼워 네, 넣으시나요? 그렇습니다. 이제 이걸 밀라고 그럽니다. 기억하기 싫어도 예. 기억이 되는 방송. 예. 필생, 치매 필사. 예방에 예. 좋은 방송. 필에 살고 필에 죽고. 인정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예. 필생, 필사. 알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밀고 보고. 나가자고요. 그렇습니다. 세 개를 예. 우리가 좋습니다. 방송의 모토로. 예.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조금 그 중장년층을 좀 겨냥한 노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좀 그렇습니다. 저기 짐작이 되는 거예요. 내 입술에 그대 눈물. 이 전형적인 트로트 곡이죠. 네네. 아주 이게 정풍성 선생님의 특유의 작곡법에 의해서 이게 조금 앵가 냄새가 진하게 풍겨요. 그렇습니다. 예. 이게 다 아시죠? 뭐 허공 미워 뭐 그렇습니다. 작곡가. 예, 예. 그 이분이 보니까 이제 저도 보니까 최진희의 가버린 당신인가요? 아, 아하. 그리고 한혜진의 갈색 추억, 최윤아의 뭐 미움인지 그림인지 아. 이 정풍성 선생님도 예, 예. 곡이 주옥 같은 곡이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아요. 이 성인가요 이쪽에서는 자,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여섯 번째 곡으로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A면 여섯 번째 나오는 게 나그네 바람이다. 네. 아, 좋아요. 나그네 하지영 작사, 이호준 작곡. 저희가 우리 저기 쉐이님 잠시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지영 작사라고 할 때 이제 하지영이 어떤 예, 예. 연유로 해서 그렇죠. 이 작사가로 데뷔를 하게 됐느냐 예. 이렇게 보시면은 아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우리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다 알죠, 이제. 아, 그렇습니다. 아, 그렇죠. 친구요. 네, 이렇게 이제 나오는 아, 거예요. 하지영 작사, 그렇습니다. 이호준 작곡.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여러 가지 또 주옥 같은 곡들이 예, 예. 노랫말들이 네네. 이제 이분의 손을 통해서 나온다. 이렇게만. 나그네 바람 이 노래도 굉장히 네네. 좋아요, 아주. 이 곡은 이제 4분의 3박자 이제 왈츠 스타일이죠. 네. 왈츠 스타일인데 확실히 이제 이호준 선생님의 이게 좀 센스가 있죠. 그렇습니다. 예. 전반부는 이제 통기타 이 아르페지오 주법으로 시작해서 전형적인 포크 스타일입니다. 중반부는 이제 왈츠 완전히 이제 춤곡식으로 네. 이게 이제 반전이 되죠. 네.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왈츠곡이다. 네. 그리고 이제 60년대 70년대 이 팝송을 좀 연상케 하게 돼요. 네, 네, 네. 이 번안곡들 이런 거 그렇습니다. 예. 아주 그런 아주 대단한 곡입니다. 아, 그 나그네 바람 요거는 네네. 저도 물론 굉장히 좋아하는 곡이고 네네. 아마 매니아분들도 또 아시는 분들은 그럼 굉장히 이렇게 그렇죠. 즐겨 들으시는 네, 이런 네. 곡이다.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그렇게 해서 네네. 저희가 이제 그 나그네 바람까지 해서 네네. A면 6집의 A면까지를 일단 살펴봤어요. 예예. 자, 그 다음에 이제 B면으로 저희가 바로 넘어가죠. 뭐. 일단 들어가도록 근데 하겠습니다. 예, B면을 그때 이제 잠깐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이제 좀 평소에 느낀 이 육집에 대한 네. 그러니까 이거 일단 말미해도 되지만 네네. 그때 또 할 말이 또 있으니까 네네. 일단 보면 육집은 뭐 우리 뭐 솔직하게 얘기를 하죠. 뭐 조금 생소해요. 네, 아무리 우리가 그렇습니다. 이제 좀 광팬이라 그래도 육집의 수록곡들은 좀 낯선 곡들도 그렇습니다. 많고 네. 낯선 제목도 많죠. 그러니까 작사 작곡가 그 라인업에 비해서는 그렇죠. 낯선 곡들이 많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지금까지 5집하고 5집까지와는 다른 약간 이질감이 드는 앨범은 네. 맞아요. 네. 맞고 그리고 용필 형님이 총 앨범이 19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정규 앨범이. 그렇습니다. 예. 근데 19장의 음반 중에서 가장 좀 손이 안 가는 음반.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뭘 들을까 하는데 6집은 참 사실은 그래요. 예, 6집은 네. 참 손이 안 가. 맞습니다. 예, 예. 그리고 판매량이 좀 제일 부진했던 음반. 어허. 그건 그렇고. 뭐 가장 뭐 일단은 우리 셰이님 말씀이 가장 네. 정확한 이런 분석이다. 요건 약간 이제 보는 거예요. 약간 이제 단점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6집에 대한. 우리 팬분들도 우리 그럼요. 청취자분들도 다 공감을 이렇게 예, 예. 하지 않으실까 이렇게 생각이 그리고 돼요. 이제 모르는 곡 그리고 낯설은 곡이 많은 음반. 음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용필이 형님의 색깔에 제일 약한 음반. 어떻게 보면 좀 개성은 없는 음반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린 건 히트곡이 제일 적은 음반. 제일 적죠. 제일 적은 음반. 두 곡 정도 이렇게 예. 이제 정말 딱 네네. 6집 하면 딱 생각나는 게 네. 두 곡 정도. 정의 마음하고 이제 네. 눈물의 파티. 눈물의 파티. 요거는 약간 이제 단점을 말씀드린 거고 일단 말미에 예, 다시 한번 6집에 대한 총평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럼 B면으로 넘어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B면으로 이제 저희가 넘어오게 되는데, 네. 자 B면 타이틀곡으로 정의 마음이 나옵니다. 네. 6집 이제 유일의 조용필 작사, 조용필 작곡의 그렇습니다. 예. 이런 곡이 예, 되겠다. 이 정의 마음. 아, 이건 노래 근데 예, 예. 굉장해요. 그럼요. 이 지금 눈물의 파티에 이어서 두 번째 대중적인 히트곡이죠. 그렇습니다. 예. 이 곡도 가요 톱텐에서 5주 연속을 그렇습니다. 했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예, 예. 했습니다. 예, 예. 그 이게 이제 그 제가 아마 지난 시간인가요? 지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산유화라든지 음흠. 네. 이 정의 마음이라든지 이게 공연장에서 네. 참 꼭 듣고 싶은 이 곡에 또 꼭 속하는 음흠. 곡이다 이제 이렇게 또 네네. 말씀드렸죠. 정의 마음. 정의 아. 마음. 좋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정의 마음을 말씀을 드려도 네, 예. 이 곡 자체가 또 생소하실 수가 있어서 네. 예. 저희가 그 84년도 네네. MBC 쇼스타 24시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네네. 불러주셨던 정의 마음을 잠깐만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근데 이 곡이 당대 그때 굉장한 히트곡이긴 한데 그 이후에는 부르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마 좀 아주 진짜 완전 매니아가 아닌 이상은 조금 그 정의 마음이 뭐였더라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도 아, 계실까봐 예, 예, 예. 그냥 한번 뭐 간단하게 한번 들어보고 가시죠. 자 84년도 MBC 쇼스타 24시 중에입니다.
여기까지 들어볼까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정의 마음. 아 오랜만에 들으니까 지금 네 그렇습니다. 정말 지금 좋습니다. 들어도 이 적이지만 참 네네. 꼭 한번 다시 한번 듣고 싶은 이런 곡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요. 네, 아, 그렇죠. 정의 마음 너무 좋습니다. 6집 유일의 일단 조용필 작사, 조용필 작곡의 곡이다. 정의 네, 마음. 근데 물론 여기 지금 대작곡가들의 노래로 좀 채워졌지만 명곡들이지만 그렇습니다. 역시 용필형님이 작곡한 노래가 참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좋습니다, 진짜. 조금 이제 틀리다. 네, 이렇게 네. 이제 네, 네. 보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번째 곡으로 저희가 가게 되는데 네. 차라리 하기 되리라. 음. 여기서 하지영 작사 마찬가지로 이호준 작곡 네, 네. 이렇게 나옵니다. 차라리 제목 자체가 좀 생소해요. 아, 이게 조금 특이해요. 제목 자체도. 특이하고 네. 비범하고 그렇습니다. 차라리 저는 왠지 드라마 제목 같은 아. 그런 이미지도 좀 있는 것 그런 같아요. 좀 뉘앙스도 있고 네. 예. 차라리 하기 되리라. 아. 뭐를 어째길래 왜 학을 정했을까요? 하기 되리라 차라리. 하가- 아 학. 이게 지금 저기 어떤 분이 작곡을 하신 거죠? 하지영 작사? 이호준 작곡. 이호준 작곡. 작곡이죠. 예. 확실히 진짜 하지영 작사님 어떻게 이런 제목을 뽑아냈을까요? 제목이- 차라리 하게 되리라. 예사롭지가 않아요. 아 이 노래는 굉장히 웅장한 전주로 시작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모가지가 길어 슬픈 짐승은 사슴 기린뿐 아니라 학도 있구나라는 것을 그렇습니다. 예. 새삼스럽게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슬픔의 좀 의인화를 쉐인님 어? 모가지가 뭡니까? 아니요. 모가지가 그 시 9절에 시 구절에 나오잖아. 나오잖아요. 그거는 바로 이거 시적인 표현이에요. 알겠습니다. 그 19절을 모르는 거잖아 지금 코치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왜 이래 지금? 옛날에 아, 그 노천명 시인 그렇습니다. 모가지가 길어 슬픈 슬픈 짐승이랄 짐승. 때는 저는 그건 기린인 줄 알고 아. 나중에 사슴이더라고. 이게 기린으로 기대를 하셨었나요? 근데 이제 사슴 사슴이죠. 기린뿐 아니라 진짜 오. 학도 있구나. 그렇습니다. 이걸 깨닫게 된 노래.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차라리 예. 하기 되리라. 예. 하지영 작사, 이호준 작곡. 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 번째 곡으로 넘어가는데 어떤 결정이 이어서 나옵니다. 어떤 결정? 이수월 작사, 원희명 작곡. 근데 이수월 작사가님도 조금 이제 이 자료는 네네. 뭐 이렇게 없어요. 근데 예, 예. 이 작곡하신 원희명 원희명 선생님은 뭐 네. 굉장히 이제 원로에 원로고 지금도 다수의 예, 이런 곡들을 예, 지금도 활동을 하시고요. 그렇습니다. 예. 전국 노래자랑 심사위원도 하셨습니다. 아, 원희명. 그러세요? 아, 예, 예. 오. 어르신. 그 아마 우리 저기 청취자분들 그냥 가장 알기 쉽게 네. 한 곡만 딱 말씀드리면 미스고. 미스고 예. 한 곡 더 말씀을 아, 드리자면 미스고. 예, 한 곡을 더 말씀드리자면 예. 이은하의 아직도 그대는 내 사랑. 아. 결정적이죠. 그 문희옥 씨의 성은김이요. 성 좋아요. 그거 작곡하신 분이에요. 어. 다수의 하여튼 이 네네. 원로시다. 우리 작곡계. 근데 이 곡은 이게 진부 뭐 어떤 결정 그러니까는 뭐 무슨 결정을 내리고 뭐 그러나 보다 이런 게 아니라 네네. 이 진부한 이별송이 아니고 새로운 이상을 향해서 그렇습니다. 큰 결정을 다짐을, 하고 예, 다짐을 하고 그곳을 향해 그렇습니다. 떠난다는 가겠다. 내용이에요. 예. 아. 저 개인적으로 육집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예요. 어떤 결정? 예, 예. 아 원희명 선생님 좋아요. 정말 대작곡가들의 네. 곡으로 진짜 채워졌어요. 이 용필형님 그 보컬에 의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이 네, 어떤 예, 결정 예, 예. 굉장히 굉장히 네.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예. 교립하면 잠깐 들어볼 수 있을까요? 여기서 지금 들으면은 이게 이 어떤 결정의 그 후렴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예? 네네. 그 뭐 한동안 거친 숨결 그만하시죠. 가눌 길이 없어도 잠재우고 떠나가리라. 아 여기서 이 다짐을 네. 예? 하고서 가겠다. 이 결정을 했다. 예, 예. 아, 요 용필형이 참 보컬이 조금 맞아요. 이제 네. 규리파파님이 노래를 부르는데 좀 듣기에는 좀 거북했는데 아 그래? 확실히 팬은 많네. 그렇습니다. 예, 요거를 바로 준비 없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높낮이가 없네요. 아닌데 이 사람이 불러서 그런 거고. 왜 이래? 지금. 어? 자, 예. 그다음에 그러시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곡으로 해서 B면 네 번째 곡으로 해서 무정유정이 나오는데 여기서 김지평 작사, 배경호 작곡 야, 이렇게 이제 나와요. 네. 배경호 선생님 진짜. 그렇죠. 아, 이분도 거의 이제
나름대로 이쪽 계통에서는 국민 작곡가죠. 국민 그렇습니다. 작곡가. 이 김지평 선생님도 선생님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마찬가지고요. 예, 예. 이분들의 곡이 여기에 이제 또 위치를 네, 예, 예. 하게 된다. 예, 예. 무정유정으로 제목이 또 좀 특이해요. 무정유정. 그렇습니다. 예. 정이 없고 있고 없냐 있냐 이건가요? 없냐 있냐 있고 그렇습니다. 없고 예. 뭐 해석은 해석하기 이제 나름인데 각자 나름인데 네. 그거네. 정인 저기 용필 형님 일집의 정이네. 그런 또 그거네. 그런 계열이라고 네, 일단 네. 그렇게 봐도 봐야 돼요. 뭐 무방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배경호 선생님은 워낙에 유명하신 분이죠. 동백아가씨, 아, 여자의 일생. 아. 그 이미자 선생님하고 그렇죠. 이 작업을 많이 작업을 하셨죠. 많이 하셨죠. 아 예. 그 아씨 여러 그 문주란 씨, 뭐 동백의 동숙의 노래, 동숙의 노래. 동숙의 노래. 그리고 배호 씨의 비 내리는 명동거리. 아, 국민 작곡가예요. 네, 동백 아가씨 하나만으로도 그렇습니다. 국민 작곡가입니다. 네, 예. 무정유정. 아, 이 곡이 여기에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이 곡 역시 전형적인 트로트 곡이에요. 네. 그러니까 1950년대, 60년대 이미자식 정통 트로트 네. 곡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네. 네. 무정유정. 무정유정. 아. 예. 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저희가 5번째 곡으로 넘어가 보면 정말 모르겠네가 나와요. 여기서 모르겠네. 정말 모르겠네라는 곡이 네네. 자, 요거 마찬가지로 하지영 작사, 송웅섭 작곡.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베이스 담당하시는 분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당시에는 그래도 이 송웅섭 이 형님이 네. 아무래도 이제 조금 젊은 감각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아직은 이제 조금 젊은 층에 일단 속하니까 네. 그렇죠. 젊은 감각에 의해서 이런 음악들을 음. 만들어내는 그래서 혹자는 그래요. 이 정말 모르겠네라는 곡이 아마 6집에서는 네네. 눈물의 파티가 가장 조금 이런 앨범마다 보여줬던 어떤 그 조용필의 그 새로운 네. 도전을 표현한 곡이다. 네, 네. 치면 이 정말 모르겠네가 좀 가장 창의적이고 그렇습니다. 예. 좀 에너제틱하다 이런 또 네. 평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게 베이스 주자인 이제 송홍섭 씨의 작곡인데 이게 전형적인 이제 8비트 소프트 락 곡인데 이게 보컬에 비해서 좀 연주가 더 좀 부각이 되는 곡이에요. 그리고 이거를 조금만 더 고급스럽게 아마 용필 형님이 직접 손질을 좀 했으면은 네. 정말 폭넓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곡이 아닌가. 정말 모르겠네. 아. 예, 예. 아주 경쾌하고 그렇습니다. 아, 정말 좋은 곡입니다. 좋아요. 예, 예. 그래서 이 송홍섭 요 분도 네. 향후에도 이제 계속 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독립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자기 나름대로의 당시 나름대로의 밴드도 일단 구성을 해서 그렇죠. 용필 형님 또 공연에서도 그 연주를 또 하신 네. 적이 있고 네, 네. 아이, 이렇게 일단 되는 거예요. 네. 정말 모르겠네. 자, 그 다음에 6번째 곡으로 B면 6번째 곡으로 네네. 영원 속으로가 나오는데 정말 아마 생소한 곡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 임석호 작사, 임석호 작곡. 앨범마다 우리 임석호 선생님의 곡은 일단 포함이 된다. 네. 임석호 선생님 정말 생각할수록 대단하신 분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예, 네네. 영원 속으로. 네, 그렇습니다. 아주 짧고 간결하죠 노래가. 네. 아주 괜찮습니다. 슬로우 템포에. 정말 이런 제목이 있었나 이렇게 할 정도로 네. 예, 예. 그렇습니다. 조금 생소한 이런 곡이지 않나 그렇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돼요. 네네. 자, 그리고 이제 저희가 7번째 곡으로 넘어가는데 7번째 곡이 건전가요예요. 여기서 서로 믿는 서로 우리 마음. 믿는 우리 마음. 마음인데 여기 네. 이제 뭐 조삼순 작사, 김규환 작곡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이게 일단 여기서는 이 노래는 이제 건전가요이기 때문에 기존에 물론 있는 노래예요. 그런데 네네. 보통 이 당시에는 이 건전가요를 어차피 넣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 다른 가수들이 이렇게 불렀거나 네네. 이런 거를 이제 그냥 넣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죠. 합창이 많았죠. 합창. 그렇습니다. 뭐 군가라든가 뭐 동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서로 믿는 우리 마음을 네네. 위대한 탄생 밴드가 연주를 하고 그렇죠. 용필 형이 직접 부르셨죠? 그렇죠. 거기에서 또 우리가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이게 최초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네, 예. 예. 그래서 예, 예. 자, 여기서 우리 서로 믿는 우리 마음 건전가요 자, 연주 위대한 탄생 네네. 자, 노래 조용필 잠깐 아주 간단하게 들어보죠.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예. 예.
노래까지 들어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건전가요인 서로 믿는 우리 마음을 위대한 탄생 연주를 하고 우리 영균 형님이 직접 불러서 네네. 건전가요가 들어가는, 이 당시에는 어차피 건전가요는 들어가야 되니까 앨범마다 네네. 여기에 이제 위치를 우리가 비면 7번째 곡으로 위치를 하게 된다. 네,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근데 이 건전가요를 이렇게 부르셔도 이 곡이 그렇게 좋네요. 그럼요, 좋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제 CD를 구입하시는 분들은 이 곡이 없죠? 없죠. 그렇습니다. 옛날에 LP에 있는 LP. 거니까. 예. 그러면은 뭐 지금 이게 7번째죠. 서로 믿는 우리 마음까지 일단 다 그렇습니다. 했고. 자,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그 예예. 6집의 그 수록곡 네. 라인업을 저희가 이제 살펴봤고, 예예. 잠시만 저희가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다 좋은데 귀가 시간은 지켜야 되네. 젊은 지킬 것은 지킨다. 바카스. 애를 바꿔도 나는 못 바꿔요. 사냥나냥 세상이 바뀌어도 나는 못 바꿔요. 사냥나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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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뭔가요? 저희가 이제 광고를 듣고 온다 그랬는데 광고가 들어왔나요 우리 그렇습니다. 방송에? 광고가 이제 들어온 게 아니고 협찬해 주시는 데가 있나요?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우리 정치자분들 그 예예. 지난 시절 네네. 다시 한번 좀 회상해 보시라고 우리가 지나간 추억의 광고들을 몇 개를 좀 뽑아봤어요. 아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협찬이 들어온 게 아니야? 그렇습니다. 이런. 협찬은 항상 이제 기다리고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이제 한번 넣어보고 그 우리 용필 형님이 그 나왔던 예 그렇죠. 이 광고들, 많죠. 그래서 저희가 또 작업을 나름대로 또 가능한 게 있으면 네, 그래서 예. 같이 한번 듣는 네네. 또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저희가 아. 이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선한데. 그렇습니다.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예예예.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그 6집의 이런 라인업을 일단 여기까지 일단 살펴봤고, 네네. 그 다음에 이제 그 84년도에 네네. 있었던 그 이제 앨범 뭐 예, 그렇습니다. 출반, 음반, 발매 네네. 전후. 근데 뭐 어차피 2월달에 나왔으니까 이제 그 후가 주로 되겠죠. 네네. 근데 거기서 좀 의미 있는 이런 그 내용들을 네 그 그렇습니다. 얘기를 일단 나눠보는 걸로 예예. 저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 6집에 자 비명까지 해서 이제 수록곡들의 라인업을 저희가 이제 살펴봤고, 네.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 84년도에 그 앨범 발매가 된 이제 6집이 나온 해인데 그 해에 조금 이제 굵직굵직한 이런 또 네. 우리 용필 형님의 뭐 공연이라든지 아, 이런 것들이 좀 행적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예예. 일단은 말씀을 나누고 오늘 일단 마무리하는 걸로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보면은 그 일본 CBS 소니 아까도 이제 그 우리 쉐이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 그 디지털 네네. 앨범 녹음을 할 때 CBS 소니에서 주최하는 골든 디스크상을 수상을 해요. 네네. 이때 네네. 84년도에. 음. 근데 요게 이걸 왜 줬냐? 이 당시에 그 전년도에 아마 발표했던 그 도라요 부사랑의 일본어판이 예, 예. 50만 장을 돌파했다. 50만 장. 이래서. 아, 근데 이 당시에 사실 이게 50만 장이면 이게 어떻게 그렇죠.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일본에서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거 아니에요? 아유 그럼요. 아, 두 집 건너 하나인가요, 이것도? 이건 또 일본이 일본에서 조금 이제 발매되니까. 저기가 있으니까 예, 예. 예. 아, 그건 아닌가요? 예. 한 4집, 5집 건너 하나다. 이제 예.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골든 디스크상을 수상을 하고 역시나 이제 그 MBC 이제 수상 이 기념 수상 그 내역을 보면은 이제 MBC 10대 가수 가요제 그렇죠. 가수왕상을 일단은 그런 이게 이제 눈물의 파티라고 하는 거죠? 이게? 눈물의 팟. 근데 이제 친구여도 아마 친구여가 연결- 이게 예, 맞습니다. 예, 연결이 예. 됐을 거예요 아마. 그래요. 예, 예, 예. 그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근데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물론 이 우리가 이제 아까 6집에 이렇게 뭐 생각보다 뭐 히트곡이 많지 않았다 뭐 이렇게 하는데 네. 이 84년도에 주류를 또 이 대중들의 귀를 또
이 자극을 했던 이런 노래들이 예. 사실 또 이렇게 보니까 물론 언어에 마찬가지겠지만 좋은 곡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그렇죠. 이게 연초부터 네네. 우리 저기 윤수일 형님, 윤수일 형님도 그 밴드 이렇게 윤수일 밴드라고 해서 하죠. 그렇죠. 아파트. 아파트. 이게 84년도 이게 84년도. 아름다워. 아, 뭐 이런 거. 예 예.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저기 수라 누나. 이거 아대한민국. 아대한민국. 건전가요라고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건전가요죠. 근데 우리 그 수라 누나는 수라누님이 동생 아니에요? 요전 이게 왜 이래 지금 우리 저기 정수라 누나 여기 텔레비 지금 나오는 거 못 봤어? 그냥 같은 비슷한 연배야. 아 동생 왜 같은데요? 이래 지금 이거 오디오 방송이라고 너무 저기 하는 것 같아. 아버지의 의자. 아버지의 의자. 우리. 예 예. 그다음에 나중에 환인가요? 환희?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죠. 난 너에게. 난 외인구다? 외인구다. 아, 공포 외인구다. 영화 주제. 우리 재성이 형님. 예, 최재성 형님. 그렇죠. 아, 예. 난 너에게. 그 극장에 진짜 예. 줄 서서 봤네요. 줄 서서. 아, 그게 뭐라고 그게. 그다음에 우리 저기 수철이 형님 보타핀 코탄송이가 이때 그러니까 KBS에서는 아마 이 84년도에 김수철 씨가 가요대상을 그런 받았죠.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솔직히 좀 받을만해요. 보타핀 예. 코탄송이 이거 굉장히 좀 아이 그렇죠. 굉장히 네. 명곡이다. 이렇게 네. 보는 거예요. 아유 그럼 너무 좋습니다. 예, 못다핀 거다. 그 다음에 우리 저기 김학래 형님의 네. 제 개인적으로 이 당시에 굉장히 좋아했던 노래 슬픔의 심로. 아, 요때인가요? 네, 요때. 그 84년도에. 아, 그런가요? 이제 고전에 내가부터 아마 시작해갖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형님이 왜 이제 해야 예, 예. 그렇죠. 예. 이렇게 이제 하는. 히트곡 많죠. 김학래 씨도. 그렇죠. 예, 예. 보고 싶어요. 요즘에 왜 이렇게 좀 그 당시에 예, 예. 이 가수들을 다시 소환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 보고 싶어요 진짜. 그 다음에 우리 저기 혜영이 누나 그것은 인생. 최영 씨. 최혜영. 자꾸 누나 하지 마세요. 아닌 것 같은데. 10살 안쪽으로는 다 누나다. 이제 이렇게 보는. 그 아닌 다음에 것 같아. 이 84년 연말에 예. 이 결정적으로 선희 누나가 나와요 여기서 제 얘기. 선희 씨도 누나입니까? 또 누나죠 그러면은. 동생은 아니잖아요. 예. 아닌데. 친구도 아니고 동생은 아니다. 제 얘기. 아닌데. 이제 강변가요제에서 수상을 했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제가 최근에 네. 제가 아마 그 출장을 가서 예, TV를 이게 잠깐 봤는데 거기에 무슨 SBS에선가 하는 네네. 무슨 판타스틱 듀오? 그러니까 이제 기존 가수랑 네네. 이 무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네, 예. 참가자들 네네. 하고 듀엣을 해갖고 아. 노래를 불러요. 아. 근데 우리 저기 선희 누나가 계속 몇 주째 1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할만하더만요. 똑같아. 진짜 선희 누나. 아. 우리 용필 형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예, 예. 선희 누나 진짜 똑같아. 와, 진짜 여자 가수 중에서는 네, 인정을 안 할래요. 가창력 안할 수가 인정하죠. 없다.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해갖고. 예. 예. 그 제2에게 시작이 여기서 이제 이 해의 말에 네. 이렇게 나오더라.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네. 84년도에 굉장히 수작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네요. 네. 예, 예. 거기에서 그래도 정의 마음 눈물의 파티는 꿋꿋하게 간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까 쉐이님 말씀하셨듯이 친구여라든지 뭐 이런 건 아직 그렇죠. 저기 하고 있는 예, 예. 거니까. 그렇죠. 그런 것들은 미밥에 깔려 있나요? 그 깔고 가는. 예.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저기 84년도에 또 하나 이제 조금 그 의의를 이렇게 좀 둬야 되는 게 우리 청취자분들 참 오래간만에 아마 들으시는 이런 공연이 명일 텐데 네. 팩스뮤지카 팩스뮤지컬. 84 예. 발사. 팩스뮤지카 84가 이때 여기가 처음이죠. 처음이라고 보는 거예요. 팩스뮤지카에. 그럴 네. 겁니다 아마. 여기에 그러니까 이 슬로건이 네. 동아시아의 평화를 네. 뭐 요렇게 이제 예, 예. 이렇게 되는데 팩스뮤지카 84. 근데 우리 담임을 하신지 형님하고 일본에 예, 그렇습니다. 알란탄.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지난 시간에 저도 이제 잠깐 얘기를 좀 빠뜨렸는데 우리 또 알란탄 형님이 그 친구요 그 저기 해갖고 번안해갖고 왜 예, 예. 홍콩에서 엄청난 또 그 저기 했죠. 그 알란탄 형님 노래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홍콩을 지금 벗어나서 중국에서도 거의 그 그러니까요. 인민가요도만요. 인민가요. 친구요는 뭐 예. 다 한다고 이제. 전 대륙 사람들한테 애청되고 애창되는 곡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 정도가 이제 물론 예, 예. 올해만 생긴 게 아니겠지만 그렇습니다. 우리 알란탐 형님이 이렇게 불러서 저기가 됐으니 이 곡의 과연 원곡은 누구냐? 그렇죠. 그럼 이렇게 불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좀 아쉽긴 해요. 예, 그런 근데 일이 뭐 그런 것까지 신경을 안 쓰지. 그렇습니다. 예. 예, 예. 베끼기 바빠요. 그러니까요. 우리 저기.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 알란탐 형님까지 해서 일본에 담임을 하신지 대한민국 조용필, 그렇죠. 홍콩의 알란탐 이렇게 음. 셋이
의기투합. 근데 사실은 이때는 왜 이 국내적으로는 84년도만 해도 아직 우리나라에 이 일본 음악이나 이런 게 들어오지 않았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데도 예. 특히나 그 일본 가수나 홍콩 가수하고 이게 의기투합을 해서 그렇습니다. 동아시아의 평화를이라는 이런 네. 주제로 저기를 한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일본 음악은 한참 후에 이제 들어왔죠. 저희는 이제 요때쯤에는 그 청계천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백판을 많이 샀어요. 아, 그렇죠. 예, 일본 밴드들이나 황학동. 백판을 많이 사서 들었죠. 저도 많이 샀어요. 네네. 그렇죠. 많이 들었죠. 많이 그러니까 저희 이제 왜 그 84년도 이렇게 지나서 네. 90년대 왜 되기 전인가요? 그때 네. 이제 정말 그 우리 현님 말씀하시듯이 우리 아마 청취자분들 특히 만약에 남자분들은 네. 아실 거예요. 소녀대. 안전지대. 안전지대. 이런 노래들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소년대도 있었습니다. 소년대. 그렇죠. 소녀대. 그 맥지. 김기락이니. 그렇습니다. 김기락이. 뭐 블루나이트 요코하마. 그렇습니다. 뭐 이런 참. 그 다음에가 이제 저기죠. 그 엑스제팬 뭐 이런 걸로 가는 거죠. 그쪽에서는. 그렇죠. 그 안전지대 다음에. 그렇죠. 예. 안전지대 뭐 해체한다 그래갖고 누가 뭐 자살을 하네 어쩌네 막 이런 것도 있었고. 엑스제팬. 엑스제팬. 그 리더가 뭐 저기 한다고. 저희는 이제 뭐 라우드니스. 라우드니스. 많이 들었죠. 지금 보면 다 옛날 얘기네요. 아니 추억이 새로 그렇죠. 옛날 얘기. 아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뭐 그냥 뭐 저기 그런 거 없죠. 그 거론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추억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살리자. 뭐 그렇죠. 이런 거고 그래서 이제 팩스뮤지카가 그 동경의 그 고락구행 야구장에서 네네. 아마 거의 이제 1회다. 이게 84년도가. 이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회가 홍콩 갔다가 다시 85년도 일본 갔다가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서 87년도에 저희가 이제 물론 나중에 또 한번 뭐 네. 얘기가 되겠지만 87년도에 88체육관? 88체육관. 네, 88체육관에서 그 왜 중계 방송을 했나요? 뭐 이 녹화 방송을 했죠. 네. 녹화 방송. 무대가 이 사방으로 이렇게 갈라지는 예. 길이 이렇게 나 있는 그렇습니다. 뭐, 예. 그런 걸로 해서 무대가 특이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가 제가 이 84년도에 우연하게 그 신문 기사를 이렇게 검색을 해봤는데 네. 이 팩스뮤지카 공연이 84년 7월 11일 날 열린 거예요. 네. 고락공연 구장에서. 예. 근데 MBC FM에 그 밤 11시에 하는 그 박원웅과 함께 우리 박원웅 또 오랜만에 박원웅, 김기덕, 우리 이종환 선생님 이런 다 라인이잖아요. 예. 근데 박원웅과 함께라는 그 MBC FM 그 음악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기서 실황을 중계를 그 녹화를 했다니까 녹음 방송을 했다니까 그래요. 이런 거 진짜 정말 희귀한 자료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 그 박원웅 씨가 현장 취재를 갔었다. 이렇게 기사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기사에도 3만 명 이상의 관중이 그렇죠. 함께했다. 기사에 경향신문 기사에. 네네. 참. 그때 보면 날씨가 굉장히 더웠는지 그렇습니다. 용평님 모습을 보면 수건을 그렇습니다. 목에 걸치고 그렇습니다. 있어요. 예. 근데 멋있어요. 멋있어요. 수건을 걸치고 있으면 노가다 아저씨인데 그렇죠. 그게 또 패션이 되더라고. 그건 희한해. 너무 멋있어요. 그 우리가 걸쳤다고 생각을 해보라고. 그러죠. 이상하잖아. 예. 확실히 수건도. 그 아우라는 뭐. 신의 아들은 틀리죠.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신의 아들이라 그러면 저기를 했나? 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비 거시는 건가요? 자, 그래서 이 88년도에 이제 그 87년도에 저희가 이제 그 88체육관에서 네. 팩스뮤지카 공연을 하는데 네. 사실은 이게 제가 이제 그 88체육관을 생각을 해보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그 88년도에 그 아듀 88이라는 공연이 있었어요. 네. 젊음 행진에서 하는 그 예. 우리 그 송승환 형님이 이렇게 예. 잠깐 사회를 보고 예. 그때 갔었거든요. 여기 혼자 이때도 88체육관. 혼자? 네. 이거 혼자 다니세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 여의도 KBS 방송국에 가서 초대권을 받아서 예. 혼자 갔어요. 아니, 같이 가자는 사람이 연락이 없으니 혼자 갈 수밖에 없죠. 혼자 다니시냐고 공연. 아니 남자인데 주변에 야 용필형 공연 보러 가자. 아니 누나 하신다면서요 누나들. 무슨 누나들이죠? 누나들 팬클럽 누나들 친누나는 좋아하신다면서요. 없잖아요. 우리 이때는 또 팬클럽 가입하기 전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고등학생 때. 알겠습니다. 예. 근데 친구가 없어. 이때도 이렇게 제 기억에 이렇게 보면은 너 혼자 왔니? 예. 줄을 세워주고. 우리 누나들이. 네. 그렇죠. 근데 위치는 제가 이제 저쪽 끝에서 이렇게 봤는데 지금 보면은 굉장히 자그마한 이런 공연장인데 그 당시에는
그렇죠. 왜 이렇게 커 보였는지. 그렇죠. 예. 예. 아 그러니까 아듀 88. 그것도 보셨다고? 그렇습니다. 현장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그 제가 지금 아마 기억을 해도 그 당시에 그 청춘 시대가 아마 오프닝인가 뭐 이렇게 나오는데 아하. 조금 인트로 곡이 나오다가 그래요. 그 어린 마음에 네. 그 당시까지 들었던 사운드 중에 제일 큰 사운드다 이렇게 보는 거. 청춘 시대 오프닝이야. 와 다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나가는데 야. 대박이었어요. 그래요. 88. 그 이때 막 기타 치다가 넘어지시고 예. 예. 객석에서 나오고 처음에 비룡 부르시다가 그렇지 뭐. 그렇습니다. 아 정말 대박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지금 보면은 그 당시 이제 왜 88체육관이 이제 주 공연장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에 왜 이제 장충체육관. 장충체육관. 그렇습니다. 예. 지금 이제 또 리뉴얼을 했더라고요. 네, 장충체육관은.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쭉 오면서 이제 야외는 일단 둘째치고 실내 이렇게 사실은 국내 가수들이 네, 네.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전문 공연장은 일단 거의 없다. 응?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하나 뭐 체조 경기장 지금 밖에 그러니까 없죠. 지금 예, 예, 예. 그리고 여기도 사실은 네. 우리 그 아마 청취자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은요, 왜 조금 만약에 인기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연을 한다 이런 가수들이 체조 경기장에서는 해야 어느 정도 관객 동원이나 이런 거에 티켓 파워가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네. 그렇습니다. 같은 올림픽 공원이라도 뭐 올림픽홀, 어? 뭐 이런데 저기 하잖아요. 조금 낮춰서 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체조 경기장이 그 스탠딩까지 해도 네. 한 12,000을 넘기가 힘들어요. 음. 좀 안타까운 이제 우리나라 이런 현실이다. 이제 이렇게 그럼 어느 보고, 정도 되지 않으면 대관도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작년인가요? 그 이제 고척동에 야구장이 이제 실내 야구장이 생겼잖아요. 그렇습니다. 고척 스카이돔이라고. 스카이돔. 예, 예. 근데 이제 이거를 사실은 저도 사실은 이 기대가 좀 많이 되는데 저 요즘 이런 그룹 중에 이 개장을 하고 나서 네. 음악적인 이런 공연장으로 쓸 수 있느냐, 이것도 이제 테스트를 할 겸해서 엑소? 그렇습니다. 엑소. 이 엑소? 예, 예. 이 그룹이 여기서 공연을 했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 아마 거의 공연 관계자들이 거기 다 모였어요. 거기가 사실은 그리고 이제 그 교통편이라든지 최난점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게 가능하냐 과연 이런 대형 공연을 했을 때. 그런데 나름대로의 긍정적인 평가가 있어서 아하. 그리고 또 여기서 결정적으로 제가 잠깐 들은 바에 의하면 네. 리스트에 올려놓고 있다. 아하. 우리 영필형님도. 조만간에 그럼 그렇습니다. 고척 스카이. 만나 뵐 수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사실 이제 고척 실내 어차피 생겼으니까 네. 뭐 이 정도에서는 일단은 좀 해줘야 되지 않느냐. 아하. 근데 사실은 우리 뭐 쉐이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이런 실내 공연장에 사실은 호불호가 있잖아요. 뭐 사운드라든지 뭐 이런 울림이라든지 이런 게 좀 더 심하고 뭐 이런 그렇죠. 것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구현해내기가 최적의 사운드나 이런 예, 거를 예, 예. 구현해내기가. 근데 고척 스카이돔에서는 한번 좀 하시면 어떨까. 네. 이렇게 좀 하여튼 생각이 돼요. 뭐 한번 하시겠죠. 뭐. 그렇습니다. 기대해 보죠. 제가 이제 얼핏 하여튼 들었던 거는 네. 있다. 네, 리스트에는 네. 있다. 그리고 제안은 들어왔다. 음흠. 이렇게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뭐 그런다고 해서 뭐 몇 달 안에 당장하고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우리 형님 용필 형님이 즉흥적은 아니다. 음.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려보네요. 네. 자 그리고 우리 84년도를 사실은 좀 얘기를 하다 보면 네. 이 얘기를 이렇게 좀 간단하게 일단은 짚고 넘어가는 건데 네. 84년도 3월 1일에 네. 아. 우리 용필 형님이 아. 그 경기도 남양주 광릉 네. 봉선사에서 네. 거기 이제 봉선사 주지 스님이 월운 스님인가 봐요. 네. 주례로 네. 박지숙 씨하고 극비의 결혼을 한다. 아. 네. 예. 그렇죠. 요 해가 이제 84년이다. 근데 왜 소곤소곤거리세요? 그냥 얘기해. 목이 잠겨서 그래요. 소근소근거리는 게 아니라. 소근소근거려. 그러니까 요런 슬픈 지금 얘기인가요? 요 해다. 슬픈 얘기는 아닌데 예, 예. 뭐 지금 뭐 지나온 거니까 네. 뭐 자신 있게 뭐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뭐 굳이 뭐 저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왜 여기 그 봉선사에서 나중에 저기가 또 했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도 나왔잖아. 그 유연상, 최윤희. 예. 여기서 지금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같은 여기서 했다고. 그런 건 알고 싶지 않고. 그래서 한 10여 명의 지인과 해서 이제 극비에 결혼을 했다. 이렇게 따라할 게 없어서 그런 걸 따라해. 유현상이는.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다. 우리 현상이 형님 참 안타깝다. 이제 이렇게 보는데. 이거 지금 잘 사시는데요? 아니 잘 사는데 사실 좀 음악적으로 예. 조금 더 잘 되셨으면 좋겠는데 아유. 백두산 아니 뭐 그런 분들이 한둘입니까?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그 84년도에 네. 그 뭐 우리 용필 형님 주변에 대소사까지 일단 좀 네. 간단하게 이제 하여튼 살펴봤고, 네네. 자 이제 그 일단 6집을 좀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아, 예. 그 자 우리 인코치 그 6집 우리가 얘기를 나누면서 네네. 네네. 자 뭐 느낀 점 있으면 간단하게 얘기를 한번 해주죠. 네, 그거 뭐 어느 앨범이건 간에 그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있긴 마련인데요. 네. 이번 6집 앨범은 그 제작 방법에 있어서 아, 대한민국 최초 음반이라는 점에서 디지털. 그렇습니다. 디지털 예. 앨범. 주목할 만하고요. 아, 또한 일본 스태프분들까지 참여하면서 어. 사운드 면에 있어서 제 개인적으로는 높이 평가할 만한 앨범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저기 예, 예. 네. 인코치는 참고적으로 그 6집에서는 어떤 곡이 제일 와닿아요? 뭐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눈물의 파티? 그렇습니다. 아, 파티 좋아요. 네. 예, 예. 자 우리 셰이님이 좀 전반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시는 걸로. 예, 예. 일단은 뭐 지금까지와 음반가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질적인 좀 음반이고요. 그 3집, 4집, 5집으로 이어진 왕성한 창작 활동을 계속하기 위해서 이제 대작곡가들에게 이제 곡을 받아서 6집을 만들고 당신께서는 이제 제 7집을 위해 잠시 쉬어가는 다음 앨범을 준비하는. 그렇죠. 징검다리 앨범이고요. 그리고 이제 히트라는 히트곡이라는 차원에서 얘기가 될 뿐, 진짜 대작곡가들의 명곡들이 채워져 그렇습니다. 있는 건 예, 분명해요. 맞습니다. 예. 분명합니다. 그리고 뭐 일반 대중에게는 이제 눈물의 파티하고 이제 자작곡인 정의 마음, 그렇습니다. 요 정도가 히트했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작곡가들의 곡으로 좋은 곡들은 진짜 많아요. 그렇습니다. 꽉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조용필의 명성에 비하면 부지는 좀 면치 못한 앨범이다. 그건 뭐 팩트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뭐 개구리가 뭐 우리 흔한 표현으로 개구리가 더 멀리 뛰기 위해서 잠시 몸을 움츠렸을 뿐, 그렇습니다. 예. 이 다음에 이제 7집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음에 7집으로 다시 한번 최고의 명반이 탄생하는 그런 다시 한번 그 7집으로 다시 한번 조용필의 위력을 느끼게 될 겁니다. 아, 예. 네. 거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예, 쉐이님이 그 6집을 일단 정리해 주셨는데 제가 박수 한번 안 쳐줘요 저는. 그렇습니다. 나 우울하다니까 오늘. 아, 진짜. 그래서 저도 이제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눈물의 파티 곡을 제외하면 네네. 뭐 통속적인 이런 통상적인 이런 발라드나 뭐 트로트가 주를 이뤘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혹자들은 그래요. 뭐 발전보다 안주를 그냥 편하게 가자. 그게 이제 어차피 지금 셰이님이 말씀하신 거랑 일맥상통하는 그런 적인데 아니냐는 비평이 있었어요.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그럼요. 다음 앨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7집인 건데 7집을 준비하는 자극제가 일단 되지 않았나 그렇죠. 이렇게도 또 생각이 돼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오늘까지 일단은 뭐 6집을 하지만 다음 해가 될지 저희가 이제 물론 다음 네. 해가 될지 7집을 들어가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정말 들어가 봅니다. 엄청난 앨범이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조용필 7집. 7집은 한 4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 예. 정말 엄청난 앨범이 일단 나옵니다. 1집, 4집, 그다음에 7집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13 뭐 이렇게 가는 거 예,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10집 파트 1, 13 뭐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7집은 뭐 우리 지금 뭐 규리파파님이나 임코치님이나 마찬가지겠지만 그때가 한참 이제 우리가 감수성이 예민할 때예요. 그 그렇습니다. 노래가 나왔을 때가. 그렇습니다. 예. 예. 고등학생 그렇습니다. 그때쯤이죠. 사춘기를 지났거나 사춘기 막바지에 뭐 예. 있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 노래를 들으면서 울고 웃고 정말 추억이 많아요. 대박입니다. 대박. 예, 예. 아주 7집.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 말도 그래도 또 많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초등학생이었잖아. 뭐 그렇습니다. 2집, 3집은 이제 초등학생이었으니까 누가요? 우리가 미안합니다. 그 굉장히 넘어가시고요. 많이들 이렇게 예민해 하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 일단 6집을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그 오늘도 좀 이제 그냥 끝내드리기가 좀 아쉬우니까 아까 뭐 팩스 뮤지카 얘기도 나왔으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 84년도 네. 팩스뮤지카에서 네. 네네. 7집에 수록이 될 될. 예. 아시아의 불꽃을 여기서
미리 선보이셨죠? 미리 선보이셨죠? 처음 여기서 아마 예, 예. 부르셨다 이제 이렇게 부른 선보이셨죠.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멜로디하고 가사가 약간 달라요. 그렇습니다. 예, 아직 요것도- 녹음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예. 새로운 아마 곡이라 생각을 하시고 네. 우리 청취자분들 자 84 자 일본 고라쿠엔구장 실황 네네. 공연 팩스뮤지카 84 중에서 자 아시아의 불꽃 들으시면서 예, 예. 자 저희 필생필사 자 10번째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대단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